안녕하십니까. 선거권 혼술 8월 11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제가 8월에 들었으면은 이재명이 대위기를 맞을 것이란 말씀을 몇 차례 드렸었죠. 무엇보다도 8월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면은 그 이후에 또 새로운 논란거리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우리 그 기업 그리고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로부터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뭐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미 협상 외에도 이 8월에 들었으면은 또 8.15 특사, 강목줄 특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 논란이 생길 수가 있다. 특히 조국과 이화영 포함 문제가 포함을 해도 논쟁거리가 생기고 포함하지 않으면 반발이 있고, 자, 그런 상황도 있었고, 또 8월에 배상윤 전 KH 회장 대북 송금 무슨 뭐 폭로를 하겠다고 귀국을 한다. 그럼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 불거질 수 있는, 자,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죠. 실제로 8월에 들어서면서 7월 말부터 이재명의 지지율이 60%대가 붕괴되고 지금 50%대 중반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나왔는데, 그 중에서 리얼미터, 항상 좌파 진영에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리얼미터 조사는 계속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한 2주 동안 약간씩 떨어졌다고 했다가 갑자기 대폭 상승을 하는 그런 결과를 지난주에 내놨죠. 60%대 중반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아무리 리얼미터라도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하지는 못하겠죠. 일단 샘플을 좀 조정을 하는, 뭐 중도층을 대거 집어넣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다고 의심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리얼미터가 오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정권에서는 좀 충격적입니다. 리얼미터까지 60%대가 무너지고 50%대로 내려앉은 것은 물론이고 낙폭이 엄청나게 큽니다. 자,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대폭락했습니다. 이재명 지지율이 취임 이후에, 이재명 취임에서 2달 반 정도 지났는데 취임 이후 최저치, 이거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항상 60%대 중반으로 뭐 고공행진을 한다 이렇게 나왔던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오늘 발표된 건 56.5%, 무려 6.8%포인트가 폭락을 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56.5%를 기록했고, 부정평가도 38.2%로 이것은 6.8%포인트가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자, 지지율, 긍정평가는 6.8%포인트가 떨어지고, 부정평가는 6.8%포인트가 똑같은 수치인데 올랐습니다. 자, 그러면 둘을 합하면 낙폭이 엄청난 걸 알 수가 있겠죠. 지금 리얼미터 쪽도 그렇고, 리얼미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일단 주식 양도세 논란이 있었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을 부글부글 끓게 하는 그 주식 양도세 논란, 그리고 주식 거래세. 자, 여기다가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주식 차명 거래 보좌관 이름으로 그것이 서로 겹치면서 개미 투자자들이 대거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다가 조국하고 윤미향 씨 이 특사, 8.15 특사에 포함시킨다, 이것이 지금 여론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을 질러서 이게 현실화되면은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이 파장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갑자기 원래 국무회의는 화요일 날 하죠. 화요일 날 오전에 하는데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바로 내일 국무회의에서 8.15 특사 명단에 들어갈 사람을 심의 의결을 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임시국무회의를 오늘 오후에 합니다. 오후 2시 30분에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특사 명단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는 조국하고 정경심 씨 그리고 최강욱 조국 아들에 대해서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여기 패키지 사면이 지금 논란 거래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윤미향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조희연도 서울시 교육감 했던 다 집어넣었는데, 오늘 새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이것뿐이 아니고 민주당 안의 친문계 정치인들, 친문재인계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오후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그리고 윤건영 문재인 때 상황실장하고 지금 국회의원이죠. 그 다음에 김은경
그때 블랙리스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원경 전 장관, 이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주로 친문인데 백원우는 그때 유재수 감찰무마에서 같이 연루가 됐죠. 조국하고 같이. 그리고 윤건영은 허위 인턴 등록권이 있었는데 이걸 다 이제 그 사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복권을 해주고 복권까지 해주고. 자, 친문계가 주로 들어갔는데 이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압박인가. 그때 조국을 사면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면권에 도전을 하는 것인가. 문재인 세력이. 그리고 그것 아니면은 이재명이 이제 본인이 친문까지 좀 조국이 나오게 되면은 조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세력이, 좌파 세력이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제를 하기 위해서 친문을 끌어안기 위해서 친문들에 대해서 이 사면권을 남발을 하는 것인가. 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것은 좌파 진영 안에서 새로운 세력 구도가 뭔가 재편이 되고 있다는 그 징후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인 정치인 사면을 하는데 여기서 끝까지 빠지는 사람이 있죠. 바로 이화영입니다. 이화영. 친문까지 다 이재명이 친문재인까지 전부 다 형식적으로는 다 포용을 하는 형식적으로 겉으로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합한다 해서 과거에 국민의힘 출신 비리 정치인들까지 다 포함해서 사면을 시키는데 이화영이 지금 빠지는 겁니다. 이화영은 지금 사면시키기가 어려운 게 다른 재판을 하나 받고 있기 때문이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걸 뭐 사면을 해줄 수도 있지만 다른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 때문에 사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화영이 제일 처음에 이재명이 집권하자마자 자기를 포함해서 조국하고 송영길은 사면을 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조국은 됐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됐는데 자기만 빠졌으면은 이화영으로서는 불만이 가득하겠죠. 그러면 이화영이 지금 재판 과정에서 다른 하나의 재판을 받고 있죠. 그 김성태와 이재명 공범인데 이재명은 재판 중단에서 빠져 있고 김성태하고 같이 재판 받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폭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 쏙 빼서 지금 사면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대북 송금 사실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떤 지시를 받았다. 이런 폭로가 다시 나오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면서 이 대북 송금 사건 다시 재판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또 그 시점에 혹시라도 배상윤 씨가 귀국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3년째 해외 도피 중인데 거기 귀국을 해서 이 대북 송금 사건이 이슈가 그냥 돼버려도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지지율이 60%에서 50%대로 다 떨어졌고 특히 리얼미터까지 오늘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불안한 요소들을 다 종합을 하면은 이제 트럼프와의 회동 결과 8월 20 며칠쯤 잡힌다고 하는데 그 회동 결과 또 우리가 엉터리 협상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고 주식시장도 여전히 불안하죠. 주가가 출렁이고 이런 상황에서 또 사면 파동, 특사 파동이 있고 거기서 어떤 딜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조국과 대선 때 조국 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조기에 사면해주기로 약속을 했다. 최강욱이 얼핏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이재명의 지지율은 추가로 급추락하면서 다시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여론이 서서히 형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8월 들어서 이재명의 대위기설이 점차 하나 둘씩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정권의 혼술이었습니다.